보고서 3장이 승정원 책상 위에 놓였는데 모두 같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숫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순간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다시 써라라고요. 그 한마디에 관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은 증거를 또 만들어야 하고 증거가 쌓일수록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세종의 전쟁은 전장이 아니라 장부 위에서 벌어졌고 그 전쟁이 조선을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위기를 막아낸 세종은 이제 위기가 다시 붙지 않도록 나라의 습관과 구조를 뿌리부터 뒤집기 시작합니다. 한번 터진 곳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요. 세종은 그날 밤 같은 사건을 다룬 보고서 3장을 책상에 나란히 펼쳐놓고 인원수가 다르고 곡식 양이 다르며 날짜까지 엇갈린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사하라는 말만 남기고 물러섰죠. 다음 날 조사 결과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보고만 남고 나머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보고를 부풀린 관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며 조정은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목소리로 사람을 누르지 않고 규칙으로 사람을 조였다는 걸요. 세종이 처음 손댄 건 보고의 형식이었습니다. 감정 섞인 말을 빼고 피해 규모와 창고, 잔양, 인력 배치, 다음 조치, 담당자 이름을 같은 순서로 적게 했죠. 칸이 같아지면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면 거짓말은 위험해집니다. 어제는 많다고 하던 곡식이 오늘은 없다면 누군가는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거짓은 더 빨리 들키거든요. 세종은 설명하게 만드는 나라로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관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장부를 가진 사람이 버티기 시작했죠. 전하의 뜻이 이렇습니다 보다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가 더 무거워진 순간입니다. 세종은 보고가 늦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대책이 하루만 늦어도 소문은 일주일 먼저 퍼지고 소문이 퍼지면 백성의 마음은 군대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보고 시간을 촘촘히 쪼개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건이 커져야 조정이 움직였지만 세종은 작은 이상 신호부터 잡아내게 했습니다. 창고 문이 자주 열렸다는 기록, 부역 중 쓰러진 인원수, 세금 납부 지연 같은 사소한 숫자를 모아 큰 사고를 막았죠. 그 과정에서 책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책임이 아니라 문서에 이름이 찍힌 책임이었죠. 이름이 남으면 회피가 어렵고 회피가 어려우면 관리들은 최소한 기록만큼은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죄인을 많이 만드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짓이 비싸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죠. 거짓이 비싸지면 사람은 착해지지 않아도 적어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거든요. 왕은 그 틈에서 나라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현전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학문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실무기관이 된 거죠. 세종은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를 함께 올리라고 했습니다. 반대가 올라와야 빈틈이 보이고 빈틈이 보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신하가 이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세종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가 위험한지 문서로 쪼개서 써라라고 했죠. 감정의 반대가 아니라 구조의 반대를 만들면 논쟁은 싸움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쌓이면 조정의 말투가 바뀝니다. 대감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말이 줄고 전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늘죠. 전례가 늘면 임기응변이 줄고 임기응변이 줄면 민심도 덜 흔들립니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록이 아무리 쌓여도 그 기록이 지방까지 퍼지지 않으면 나라의 절반은 여전히 어둡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양의 기준을 지방까지 보내려면 지식의 속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와 활자는 행정의 무기였습니다. 같은 글을 빠르게 찍어내면 같은 규칙이 전국으로 내려가고 같은 규칙이 내려가면 관리의 재량이 줄어들거든요. 재량이 줄면 억울함이 줄고 억울함이 줄면 소문이 잠잠해집니다. 세종이 책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될수록 나라는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고
기준이 하나면 싸움이 줄면 나라의 힘은 소모되지 않죠. 세종은 그 힘을 밖이 아니라 안에 쓰고 싶었습니다. 금속활자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쇳덩이가 달아오르고 장인들이 글자 하나를 깎는 동안 세종은 옆에서 묻습니다. 한 권을 찍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그 시간이 줄면 백성의 시간이 얼마나 줄겠느냐고요. 금속활자를 개량하는 일은 문화사업처럼 보이지만 세종에게는 속도 전쟁이었습니다. 법령이 늦게 내려가면 지방은 구식 규칙으로 움직이고 그 사이에 관리의 재량이 커져 억울함이 늘어나거든요. 세종은 같은 문장을 수백 장 찍어내는 힘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면 누구도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고 몰랐다가 줄면 핑계도 줄죠. 핑계가 줄면 나라의 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군량과 구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쇄소의 불빛은 단지 공부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행정 속도를 올리는 엔진이었고 엔진이 돌아가면 중앙과 지방의 간격이 좁아지죠. 간격이 좁아지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분노도 늦게 옵니다. 세종은 지식은 쌓는 것에서 지식은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쌓아두면 권력이 되고 돌리면 질서가 되죠. 질서는 결국 예측을 만들고 예측이 생기면 사람들은 공포 대신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관청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서가 늘어나자 지방 관리들도 변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고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문장 앞에서 핑계는 줄어들죠. 세종이 원한 건 영웅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압박이었습니다. 그 작은 압박이 쌓이면 놀랍게도 큰 사건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늘 비슷하지만 시스템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세종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사람이 실수해도 폭발하지 않게 틀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세종이 또 하나 꺼낸 카드가 의학입니다. 병이 돌면 노동이 줄고 노동이 줄면 수확이 줄며 수확이 줄면 세금과 군량이 흔들리죠. 병은 조용한 전쟁이었고 세종은 그 전쟁을 문서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궁 안의 의원이 아는 처방을 지방에서도 쓰게 하려면 처방이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이 퍼져야 합니다. 세종은 약재 이름과 증상, 쓰는 법을 모아 정리하게 했고 실패한 사례도 함께 남겨 같은 실수를 줄이려 했죠. 의학서 편찬은 착한 정책이 아니라 재난 대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임시로 뛰는 나라는 늘 늦거든요. 세종은 늦음을 싫어했고 늦음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문서가 되면 반복이 가능하니까요. 어느 고을에 전염 소식이 올라오면 세종은 울음 섞인 탄원보다 격리와 구휼, 약재 공급, 인력 배치가 적힌 계획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사람은 공포로 움직이고 공포는 늘 과잉을 부르거든요. 세종은 공포가 과잉을 부르는 걸 싫어했습니다. 과잉은 곧 폭력이고 폭력은 곧 반발이니까요. 그래서 세종은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절차가 현장에 맞는지 계속 수정하게 했습니다. 이 수정이 중요합니다. 세종의 정책은 한 번 선언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다시 보고 실패한 원인을 적게 하고 다음에는 그 실패를 피하게 했죠. 실패도 기록하면 자산이 되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세종은 구휴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누가 불쌍하냐를 따지기보다 어느 창고에서 얼마나 풀고 언제 회수할지 어떤 기준으로 감면할지 기록으로 묶었죠. 자비는 사람의 기분이지만 기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반복되면 백성은 이번엔 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예측을 갖습니다. 예측이 생기면 공포가 줄고 공포가 줄면 소문도 줄어들죠. 세종은 민심을 감동이 아니라 예측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세종의 표준화는 시간과 소리로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사치로 봤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소리를 칸으로 쪼개면 의식이 정리되고 의식이 정리되면 나라의 리듬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정감보 같은 방식은 멋이 아니라 칸이었습니다. 흘러가던 박자를 네모 칸에 넣으면 누구든 같은 속도로 연주할 수 있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굴레와 행사도 어긋날 틈이 줄어듭니다. 세종은 흐림을 싫어했습니다. 달력과 천문도 그 연장선입니다. 절기가 어긋나면 파종이 어긋나고, 파종이 어긋나면 수확이 줄며, 수확이 줄면 곡식과 세금이 같이 흔들리죠. 세종에게 하늘은 낭만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계산이 정확해지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올해는 흉년이다 같은 말이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다뤄지고, 수치로 다뤄지면 관리의 장난도 줄어들거든요. 세종은 장난의 여지를 줄이는데 집착했습니다. 한 지방에서 곡식이 자꾸 새자 세종은 담당자만 바꾸지 않고 창고 출입 기록부터 바꾸게 합니다. 열쇠를 누가 언제 쥐었는지 남기게 하니 새던 곡식이 갑자기 덜 새기 시작하죠. 기록은 자물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은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 흔들리니 흔들릴수록 더 단단한 기록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세종이 만든 나라는 사람의 마음보다 규칙에 더 기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도 날카로워집니다. 왜만 묻지 않고 언제부터를 묻고 누가만 묻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를 물었죠. 질문이 단계로 바뀌면 변명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세종은 보고의 경로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올리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결제하는지 단계가 늘어나며 단계마다 책임이 붙습니다. 느려질 것 같지만 오히려 빨라지죠. 제 작업이 줄어드니까요. 이 흐름이 잡히자 조정은 큰 사건이 터지고 움직이는 나라에서 작은 흔들림이 보이면 먼저 움직이는 나라로 바뀝니다. 재난을 영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커지지 않게 막는 나라였죠. 세종은 이를 위해 감찰도 더 날카롭게 썼습니다. 누가 나쁘냐를 외치기보다 장부를 대조해보고 창고를 열어보고 실제 수량과 기록이 다른 지점을 찾게 했죠. 틀린 숫자는 거짓의 문이 되거든요. 세종은 한번 틀린 보고를 용서해도 같은 틀림이 반복되는 건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반복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멍이기 때문이죠. 구멍은 막아야 하고 막는 방식은 언제나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새 글자를 만든다는 건 질서를 흔드는 칼날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을 줄이는 문이 될 수도 있었죠. 세종은 성공하면 길이 열린다는 걸 알면서도 실패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보다 검증을 먼저 택합니다. 젊은 학자들을 불러 밤마다 발음을 맞추게 하고 입모양을 확인하고 한 글자를 만들면 바로 읽히는지 시험하게 했죠. 머리로 만든 글자는 현실을 못 이기니까요. 세종이 원한 건 똑똑한 글자가 아니라 쓰일 글자였습니다. 관청에서 빨리 쓰이고 백성이 쉽게 배우며 재판에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글자, 즉 행정의 혈관을 여는 글자였죠. 그래서 소리의 원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거셌습니다. 새 글자가 들어오면 한자 위에 쌓인 권위가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두려움은 늘 나라를 위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속은 이해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세종은 그 반대를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문서로 받게 하고 논리를 정리하게 하고 약한 고리를 드러내며 설득했죠.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료 싸움으로 전장을 바꾼 겁니다. 왕이 토론의 룰을 바꾸면 싸움은 덜 소모적으로 끝나거든요. 세종은 퍼지는 속도도 조절했습니다. 모든 곳에 한꺼번에 밀어넣지 않고 번역과 교재처럼 필요가 큰 곳에서 먼저 쓰게 했죠.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면 저항은 줄고 습관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글자가 퍼지면 민원이 변합니다. 울음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쌓이면 반복되는 억울함의 패턴이 보이며 패턴이 보이면 정책이 빨라지죠. 세종은 한 사람의 선함보다 수천 장의 기록이 만드는 흐름을 더 믿었습니다. 이 흐름은 재판도 바꿉니다. 말로만 다투던 억울함이 글로 남으면 판결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판결이 조심스러워지면 억울함이 줄어들거든요. 세종은 왕의 자비보다 절차의 안정이 오래 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생기면 누군가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면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커지면
다시 폭발이 오죠. 세종은 폭발을 피하지 않았고 대신 폭발을 쪼개어 작은 파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자주 쓴 기술은 작은 실험입니다. 먼저 해보고 결과를 모아 근거로 만들고 근거가 쌓이면 규칙을 고정했죠. 급한 개혁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들지만 실험은 사람을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이 방식은 외교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말 한 줄이 전쟁보다 비쌀 수 있으니 문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되 속은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세종의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죠. 왕이 화내면 하루는 움직이지만 규칙이 박히면 해마다 움직이거든요. 세종은 하루의 승리보다 해의 승리를 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왕이 사라진 뒤입니다. 세종은 자신이 죽는 순간 시스템이 멈추는 걸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후계를 이름으로만 세우지 않고 습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세자는 문서를 읽고 근거를 만들고 결정의 이유를 남기는 훈련을 반복했죠. 누가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적어두면 다음 사람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세종은 왕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은 세종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통증이 깊어질수록 세종은 더 많은 결제를 직접 보려 했고 그래서 문서는 더 늘며 규칙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성군의 미소만 기억하지만 그 안엔 불안이 있었죠. 세종의 진짜 얼굴은 불안한 관리자였습니다. 구멍이 다시 열릴까 두려워 밤을 줄이고 자료를 더 요구하며 틀린 기록을 끝까지 잡아내는 집착이었죠. 그 집착이 있었기에 조선은 운이 아니라 절차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말의 기준도 통일하려 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읽는 소리가 지역마다 다르면 같은 명령도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이해된 명령은 현장에서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과 표기를 정리하는 작업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책들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법령을 읽는 소리가 통일되면 전달이 빨라지고 오해가 줄면 억울한 처벌도 줄어들죠. 말의 표준화는 통치의 비용을 줄입니다. 세종은 언어가 흐리면 권위가 흐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로 가려면 읽는 소리부터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글자 하나, 소리 하나에까지 집착했습니다. 이 집착은 훈민정음과도 연결됩니다. 새 글자는 백성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조선이 스스로의 말과 소리를 정리하는 도구였죠. 남의 글자만 빌려 쓰던 나라가 자기 소리를 자기 방식으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언문 정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글자를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먼저 닿게 하고 어떤 문장으로 익히게 할지까지 설계했죠. 설계가 있어야 혁명은 생활이 되거든요. 세종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노래였습니다. 긴 법령보다 짧은 문장이 입에 붙으면 더 빨리 퍼지니까요.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외우는 순간 글자는 공부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새 나라의 기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번역입니다. 한문 문장을 쉬운 말로 풀었으면 관청과 백성 사이의 벽이 얇아지죠. 벽이 얇아지면 민원이 빨리 올라오고 빨리 올라온 민원은 작게 꺼질 수 있거든요. 세종은 작은 불을 좋아했습니다. 세종은 실패 보고도 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올라오면 왕은 취해버리고 취한 왕의 판단은 늘 늦죠. 세종은 나쁜 소식을 먼저 올린 사람을 벌하기보다 왜 나빠졌는지 근거를 더 내게 했습니다. 근거가 쌓이면 실패도 지도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보이면 다음엔 거기를 보강할 수 있죠. 세종은 이 단순한 원리를 끝까지 밀었고 그래서 그의 정책은 신화가 아니라 매뉴얼에 가까워집니다. 이 매뉴얼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관리가 바뀌어도 기준이 남고 기준이 남으면 부패는 숨기기 어렵죠. 세종은 사람의 선함을 믿기보다 선하지 않아도 버티는 구조를 믿었습니다. 그게 세종이 두려움에서 꺼낸 답이었습니다. 세종이 남긴 건 화려한 사건의 목록이 아닙니다. 책과 인쇄로 기준을 퍼뜨리고 계산과 달력으로 혼란을 줄이며 글자로 억울함의 통로를 열고
절차로 폭발을 작게 나누는 방식, 그 반복 가능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세종의 시대는 장면보다 구조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영웅심이 아니라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규칙이 조선을 굴렸고, 그 규칙이 남았기에 세종이 떠나도 나라가 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권력은 마음대로 흐르며, 마음대로 흐르는 권력은 언젠가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시대는 화려한 업적을 넘어 피를 덜 보게 하는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칼을 줄이기 위해 종이를 늘렸고, 분노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세웠으며, 불확실을 줄이기 위해 말을 문서로 바꿨죠. 세종은 숫자가 틀리면 큰 소리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써라 한마디로 돌려보냈죠. 다시 쓰는 순간, 거짓을 쓴 사람은 증거를 또 만들어야 해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관리는 보고서를 꾸미려다 같은 사건을 다른 말로 포장했는데, 세종은 문장보다 붓의 습관을 봤습니다. 같은 획, 같은 띄어쓰기, 같은 순서가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일국 사람을 잡았죠. 그 뒤로 관리들은 글을 예쁘게 쓰는 것보다 맞게 쓰는 걸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맞게 쓰려면 현장을 봐야 하고, 현장을 보려면 움직여야 하죠. 세종은 책상머리 정치를 싫어했고, 기록으로 현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세종을 떠올릴 때 글자나 발명품만 기억하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그 밑에 깔린 촘촘한 보고, 표준화된 칸, 반복되는 절차가 있었고, 그게 조선을 오래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기적을 남긴 게 아니라 기적이 필요 없는 나라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쌓인 문서, 굳어진 절차, 전국으로 퍼진 기준,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습관이 남아있죠. 다음에 역사를 볼 때도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멋진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규칙이 남았는지, 그 규칙이 얼마나 반복될 수 있는지요. 세종은 그 반복을 남겼고, 그래서 지금도 그의 시대는 무섭게 선명합니다.